네, 학기 말 성적 처리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매뉴얼 이번 2022학년도 중학교 매뉴얼 1권에 있는 성적 처리 매뉴얼을 보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2페이지부터가 학기 말 성적 처리입니다. 우리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이미 마감이 됐고 그것은 이전 영상에 담았고요. 그래서 일단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합산해서 A, B, C, D, E와 같은 성취도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학기말 성적 처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는 지금 연수를 들으시는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이제 하시게 되겠고요. 일단 성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성적 산출 기준명을 넣으셔야 됩니다. 성적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가면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이 여기 있죠. 여기에 가면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 메뉴에 가서 이제 학년별로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는데요. 조회를 누르면 이미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는 성적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눌러서 1학기 말이라는 성적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는데 성적 부분에 보면 학기 말이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학기 말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성적 처리가 되면 A, B, C, D, E로 성취도가 나오고 그것이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사항란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학기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학기 말로 설정할 수 있는 성적 처리는 하나만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1학기 말로 기준명을 제가 만들겠습니다. 저장을 누릅니다. 저장을 눌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1학기 말이라는 성적 산출 기준명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 성적 산출 기준명은 3학년하고 2학년이 시험을 보고 성적이 나오지만 1학년도 성적 산출 기준명을 1학기 말로 설정을 해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학교생활 통지표도 작성할 수 있고 나중에 자유학기 성적 처리 후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등록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모두 성적 산출 기준명에 1학기 말이라는 것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이스의 메뉴는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이 성적 산출 대상 관리입니다. 성적 산출 대상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있다. 그러면 학기 말 성적 처리를 위해서 어떠한 항목을 합쳐서 100점을 만들 것이냐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3개를 합쳐서 100점을 만들겠다. 이렇게 어떤 것을 합칠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곳이 성적 산출 대상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학년 1학기 말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누른 다음에 등록을 누르면 지금 얘는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한 과목만 뜨지만 선생님 학교에서 이제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국어, 도덕, 사회 이런 일반적인 과목들이 다 뜰 겁니다. 그러면 국어라는 과목은 1차 지필, 2차 지필, 글쓰기, 말하기 이렇게 4가지를 가지고 100점을 만들겠다. 그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 할 때 보면 마감된 것만 이렇게 체크할 수 있도록 활성화가 됩니다. 마감된 것만. 그래서 꼭 마감을 시키셔야겠죠. 지필평가나 수행평가가. 그래서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에서 제가 이 4가지를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서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이것들의 합계가, 이 비율의 합계가 100이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합계가 꼭 100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모든 것에 만점 받은 아이들이 합치면 100점이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게 합계가 만약에 90%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영역 100점 맞은 애, 100점 맞은 애, 20점 맞은 애, 20점 맞은 애가 이 반영 비율이 잘못돼서 1차 지필평가가 20%로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합계가 9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100점 맞은 애가 90점밖에 안 나옵니다. 그거 100% 됐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 이거.
이게 뭐냐면요. 기준고사라는 것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국어라는 걸 제가 눌러오면 여기에 기준고사를 설정할 수 있게 돼 있죠. 기준고사. 그 기준고사라는 것의 개념이 뭐냐면요. 1차 지필평가를 결시한 아이들은 본인의 2차 지필평가 점수를 가지고 이제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를 결시했을 때 어떤 성적을 갖다 쓸 거니? 라는 것이 바로 기준고사입니다. 1차를 결시했을 때 어떤 걸 갖다 쓸 거냐? 2차를 결시했을 때 어떤 걸 갖다 쓸 거냐? 이렇게 설정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은 1차를 결시한 아이는 2차를 가지고 2차를 가지고 2차를 결시한 아이는 1차를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되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1차는 2차, 2차는 1차 이렇게 크로스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필평가가 2번인 경우에는 이렇게 크로스 설정을 해주시지만 2학년 같은 경우 또는 과목마다 시험을 한 번 보는 과목들 있잖아요. 지필평가를 한 번 보는 과목들은 기준고사를 설정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준고사가 없지요. 1차 지필평가, 아니 2차 지필평가 한 번 보는 과목인데 그 시험을 안 보면 아이 점수를 가지고 올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선생님들이 학교 학관이가 아니라 그 학업 성적 관리 지침 학교의 규정에 보시면 보통 한 번 보는 과목인데 그걸 결시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 있죠. 정의 결시생 인정서 산출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뭐 본인의 수행평가 점수를 이렇게 환산해서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점수로 지필평가 결시생을 인정점을 산출하는 것은 나이스상에서 구현이 안 되고 학교에서 수기로 계산하셔서 입력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기준고사 설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시험 보는 과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2번 볼 때는 꼭 이렇게 크로스가 돼야 제대로 된 결시생 인정점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고사를 설정하는 것이 성적 산출 대상 관리에 나온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활용 팁에 보시면 써 있죠. 지필평가, 수행평가가 마감되어야지만 선택이 가능하고 지필평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 합계가 100이어야 된다. 그리고 지필평가의 경우 기준고사를 크로스해서 1차는 2차로, 2차는 1차로 이게 꼭 크로스해서 교차 설정해 주어야지만 올바른 결시생 인정점이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기말 성적은 ABCDE가 다시 설정할게요. ABCDE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취도가. 그래서 성취율 관리라는 것을 한번 눌러서 확인. 3학년 1학기 말 조회. 그래서 기본 성취율을 체크하고 기본 성취율 설정을 누르면 5단계인 과목은 A, B, C, D, E, 은미체와 같이 3단계는 A, B, C에 대한 성취율이 자동으로 이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눌러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성적 산출 학생 관리입니다. 성적 산출 학생 관리는 우리 학교에서 성적을 산출해야 될 아이가 누구냐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면 현재 나이스에 학적 반영이 되어 있고 그 해당 과목의 수강학생 편성으로 되어 있는 아이가 다 포함으로 나옵니다. 포함. 대상자 가져오기를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포함으로 나오고요. 아이가 학적이 없거나 수강학생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아이는 포함 안함으로 나오고 현재 학적과 수강학생 편성이 되어 있는 아이는 그 과목에 포함으로 자동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성적 산출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보시면 제적교에서 성적을 산출하는 학생은 포함이에요. 어떤 아이가 위탁을 갔어요. 위탁을 갔는데 소년원 같은 경우 위탁을 가면 소년원도 2가지가 있습니다. 성적 처리를 해서 주는 소년원이 있고 성적 처리를 안 해주는 소년원이 있어요. 같은 그러니까 소년원이라 하더라도 성적 처리를 해주는 소년원이 있고 성적 처리를 안 해주는 소년원이 있는데 이 학생은 둘 다 우리 학교 학생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 학교 재적생인데 성적 처리를 해서 주면 소년원에서 해서 준다 그러면 우리 학교 성적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걔는 수강학생 편성이 되어 있지만 성적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포함 안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최정우라는 아이가 소년원에 갔는데 그 소년원은 성적 처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수행평가, 지필평가를 모두 봐서 어떻게 해서든 성적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아이는 포함입니다. 그래서 위탁 학생들 중에서도 성적 처리를 해서 주는 위탁교에 간 아이는 포함 안함이고요. 우리 학교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될 아이는 포함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가 시험 보기 전에 전출을 갔어요. 시험 보기 전에 전출을 갔으니까 우리 학교 성적이 없는 거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 성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나이스 학적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스상의 아이가 남아 있으면 여기서 자동적으로 포함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시험 성적이 우리 학교에 없기 때문에 2차 지필평가가 없기 때문에 얘는 성적을 포함 안함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포함 안함. 나이스의 학적이 있지만 시험 성적이 우리 학교에 없고 실질적으로 성적을 누가 처리하냐면 전입교에서 전출교인 우리 학교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입교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포함 안함으로 바꾸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또 반대 케이스가 여기 있죠. 시험 후에 학생이 시험을 보고 전출을 갔어요. 또는 학적 변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성적 처리 대상자인데 학적 처리를 너무 빨리 하신 거예요. 성적 처리를 우리가 해야 돼요. 1차도 우리한테 있고 2차 지필평가 성적도 우리한테 있고 수행평가 성적도 다 우리한테 있는데 아이가 시험을 보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전학을 갔더니 학적 처리를 빨리 하셔서 시험 보고 나서 이틀 후에 학적 반영이 돼서 우리 학교에는 아이 이름이 없는 거죠. 학적 처리가 된 거죠. 그런데 성적 처리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의 신청 기간 거치고 하다 보면 성적 처리 기간이 거의 뭐 시험 보고 나서 일주일 뭐 그럴 그 기간에 성적 처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우리 학교에 없어도 우리 학교의 나이스에 아이 이름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포함 안함으로 나오지만 얘는 성적 처리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 아이이기 때문에 포함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과 포함 안함의 기준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해야 되는 아이는 포함이고요. 성적 처리가 필요 없는 소년원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 성적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성적 처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이는 포함 안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 아이들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학업 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보면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소년 보호 기간은 소년원 그런 거를 포함해서 이제 아이가 범법 행위로 인해서 이제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소년 보호 기관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소년 보호 기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 소년 보호 기관에 어디에 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적 산출을 해주는 소년 보호 기관이 갔으면 우리 학교는 성적을 산출할 필요가 없으니까 제적교 성적 산출에 포함하지 않음이에요. 그 학생은 포함 안함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이가 소년보호기관에 갔지만 거기는 성적을 산출해주지 않아요. 그럼 성적을 산출해주지 않으면 성적이라는 것은 아이가 우리 학교 학생인 이상은 어떻게 해서든 성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년보호기관에 간 아이한테 너 시험 볼래? 지필평가 볼래? 그랬더니 아이가 네, 볼래요. 그러면 시험지를 시험 고사와 관련돼서 그거를 소년보호기관으로 뭐 인편이든 등기든 이렇게 보내서 시험을 보게 하고 수행평가 점수도 어떻게 산출을 해서 학기말 성적이 나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저 시험 보기 싫어요라고 하면 미인정 제적교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해서 최하점에 뭐 보다 낮은 뭐 빵점을 주던 뭐 최하점이 13점이면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12점 이렇게 미인정 결시 처리를 해서 미인정 결시 인정점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성적이 산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성적이 무조건 산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위탁 가 있지만 우리 학교에 포함으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포함으로. 그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쭉 가면 위탁 학생이에요. 위탁 학생인데
성적을 산출해주는 위탁교에 간 아이가 있고요. 성적을 산출해주지 않은 위탁교에 간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도 소년원과 동일합니다. 성적 산출하는 위탁교에 간 아이는 위탁기관에서 성적이 오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 성적 처리를 안 합니다. 포함 안 함이에요. 반면에 성적을 산출해주지 않는 위탁교에 간 아이는 무조건 시험을 우리 학교에서 보셔야 돼요. 봐야 되는데 아이가 와서 봐야 되는데 아이가 재적교에 응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미인정 결시로 처리를 해서 성적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포함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가 병원 학교라고 부르죠. 아이가 건강장애 학생,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원 학교에 가서 이제 병원이나 아니면 집에서 이제 정보통신 교육을 받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병원 학교는 여기 써 있죠. 100% 성적 처리를 본교에서 하셔야 돼요. 본교. 성적 처리를 해주는 병원 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을 봐야 돼요. 보면 그 시험 성적대로 처리를 해주겠지만 아이가 저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가겠어요. 저거 좀 집에서 쉬어야 돼요. 라고 하면 이 학생이 만약에 건강상의 이유로 결실을 하게 되면 질병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질병 결석. 그래서 왜 질병 결석이냐면 건강장애 학생이 병원 학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기 이런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좀 심한 집에서 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한 병이기 때문에 거기에 병원 학교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되는 아이들이다 보니 학교에 와서 시험을 못 보게 되면 이 아이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를 합니다. 질병 결석. 그래서 질병 결석으로 인해서 인정점을 부여해서 성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학교에 간 애들은 무조건 우리나라 우리 학교 성적 처리 포함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과 포함 아님은 이렇게 우리가 성적 처리를 해야 될 아이냐, 성적 처리를 안 해야 될 아이냐 이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내용이 아까 제가 표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어디죠? 활용 팁에도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학기말 성적 처리가 보통 1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와 크게 다르지 않는데 크게 다른 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필평가나 이런 것은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우리가 학기말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1차 지필평가를 못 본 아이를 어떻게 해서든 1차 지필평가 점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시를 했다면 얘가 결시한 사유에 따라서 얘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고야. 그럼 100%를 줘야 돼. 어떤 본인의 성적 또는 본인의 지필평가 성적이든 본인의 수행평가 성적이든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이 학생 성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게 결시생 인정점 부여예요.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하려면 학교마다 기준이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학교 지침에 따라서 결시생 인정점을 부여하는 기준을 나이스에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설정. 그래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 가면 이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는 2학년이나 3학년이 다르지 않아요. 학교의 지침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학년을 구분하지 않고 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일반 결실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결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결은 100, 병결은 80, 상고 100, 기타결 80. 이것은 경기도 지침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그대로 이 수치 그대로를 넣으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미인정 결이라는 것은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침에 보면 최하점 이하로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최하점 이하. 예를 들어 어떤 시험을 봤더니 국어라는 과목에 시험을 제일 못 본 아이가 10점이다. 그 10점보다 낮게 주면 되는데 어떤 학교는 우리는 10점에서 빼기 2점 줄래. 아니야, 우리는 아예 0점을 줄래. 아니야, 우리는 10점에서 국어 과목의 그 시험 문제가 제일 쉬운 게 3점이고 어려운 게 5점이야. 그러면 최하점에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 마이너스 3점을 할래. 이렇게 학교마다 좀 규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인정 결은 학교에서 결정한 걸 여기다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하점에 마이너스 1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학교에서는 최하점 마이너스 뭐 2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과목마다 좀 기준이 다르지만 최하점에서 그 문항 정보표에 있는 최소 배점. 뭐 어떤 과목은 3점짜리, 4점짜리, 5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3점을 할 것이고 어떤 학교는 뭐 5점짜리, 6점짜리, 7점짜리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마이너스 5점을 할 것이고 이 과목별로 문항 정보표에 있는 최소 배점을 빼기 하겠다. 이렇게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학교가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설정하냐면 여기 중에 하나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 중에. 만약에 우리 학교는 이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여기 있는 나이스 방식으로 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한 방식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아무거나 체크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하고 그걸 지우시고 학교에서 수기 계산한 걸 넣으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한 번, 두 번 시험 본 것 중에 한 번 결시한 아이들은 이 15가지 중에서 이제 뭐 이거나 이거나 이거 3개 중에 하나를 대부분의 학교들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3가지 기준고사 영역 점수, 이 평균 점수나 평균 점수 비율은 경기도가 사용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는 같은 말이긴 한데 평균 점수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국어 평균이 내가 그날 시험을 안 봤는데 국어 평균이 75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75점을 그 학생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험을 못 보게 됐을 때 상고니까 100%를 부여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목, 국어라는 과목의 평균이 75점이 나왔으면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건 못하는 아이건 관계없이 그 과목 평균 75점을 주겠다. 이게 평균 점수거든요. 그런데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 있는 평균 점수는 그 당시 100명이 시험을 받고 75점이 평균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어떤 아이가 전학 가고 어떤 아이가 전학 오고 하면 이 전학 간 아이가 만약 공부를 되게 잘하는 아이라서 한 명이 전학을 갔는데 100점짜리 아이가 나갔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평균 점수는 시험 볼 땐 100점이었고 평균이 75점인데 한 명이 전학을 가니까 시험 본 아이는 99명이고 75점에서 공부 잘하는 애가 전학 갔으니까 평균이 내려가겠죠. 74.5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학 간 아이 또는 전입 온 아이의 성적에 의해서 변화되는 점수가 평균 점수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되면 안 되잖아요. 왜냐? 그 당시 시험 본 아이들의 평균 점수를 부여하겠다는 것이지 시험 되게 쉬웠던 학교에서 점수 잘 받은 애가 전학을 오면 응시생과 평균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전입생의 성적을 반영되지 않는 전입생의 어떤 성적에 변화되지 않는 그 당시 평균 점수를 주겠다라는 의미에서 평균 점수라는 걸 사용하더라도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를 사용해야지 이 평균 점수라는 것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하나, 둘, 3개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는 것이 뭐냐면 쭉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 나와 있을까요? 여기에 활용 팁에 나와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260페이지입니다. 예,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는 것은 뭐냐면 아이가 결시한 과목의 인정점은 본인이 응시한 고사의 과목 점수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고 합니다. 아이가 1차 때 공결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2차 때 아이가 시험을 국어 점수를 9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2차가 기준고사거든요. 1차 시험을 안 봤을 때 2차가 기준고사니까 기준고사의 점수를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도 없이 그냥 90점을 그대로 90점으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기준고사 영역 점수입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갔으니까 90점에 곱하기 해당 결시 반영 비율이니까 100% 90점으로 인정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고사가 아이가 2차 지필평가를 90점 받았으면 1차도 90으로 인정하고 2차를 80 받았으면 1차도 80으로 인정하고 이렇게 어떤 난이도와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을 기준고사 영역 점수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기준고사 영역 점수. 그래서 학교의 학교 생각 그
그 학업 성적 관리 지침을 보시고 우리 학교가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라는 말이 없는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럼 네 번째에 있는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는 뭐냐면 여기 써 있죠. 학생이 전입생을 제외한 그 시험에 순수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 점수, 이 학생이 결시한 과목의 순수 응시자의 평균 점수를 아이한테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 때 공부를 되게 잘했던 애라서 시험을 봤다 하면 뭐 100점 맞을 만큼 엄청나게 완벽한 아이인데 그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국어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국어 시험을 못 봤는데 그 시간 국어 평균이 70점이 나왔다. 그럼 이 아이한테 70점을 그대로 부여하는 것. 이게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예요. 반대로 공부를 못한 애가 있어요. 나는 시험 봤다 하면 10점 정도 나올 아이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고를 하고 났더니만 그 평균이 70이 나왔더니 이 아이한테 70이 그대로 인정된다. 라는 게 바로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입니다.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 예, 그래서 이거를 학교가 뭐 우리 학교 규정이 그렇다 그러면 이걸 쓸 수밖에 없겠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평균 점수 비율입니다. 학교들이 이걸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게 식이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거예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의 난이도를 고려하여서 인정점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럼 난이도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1차 때 공결을 했어요. 공결을 했는데 본인이 1차 때 시험을 못 본 거죠. 쉽게 말하면 2차 때 본인이 점수가 90점이 나왔어요. 90점. 그런데 이때 시험이 되게 쉬워서 그 과목의 평균이 80점이었어요. 평균이 80점. 평균이 80점일 때 이 아이는 90점을 받은 거죠. 그럼 1차 때도 이 시험을 봤으니까 나는 못 봤지만 다른 아이들은 시험을 봤으니까 평균이 나올 거잖아요. 이때 1차 때 평균이 60이었어요. 시험이 어려웠다는 뜻이죠. 예, 그러면 1차 때는 평균이 80이고 2차 때는 평균이 60인데 그 1, 2차의 평균 차이, 평균 비례에 의해서 이 90점을 환산해서 주는 것을 우리가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사용되다 보니 전입생에 의해서 평균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전입생 제외라고 하는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라고 하는 어떤 그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에 지침에 이렇게 응시고사 평균에 뭐 결시고사 평균 요런 문구가 있으면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 요 기능을 활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는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 이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걸 선택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로 다시 올라가면 이제 이거는 일반 결시예요. 일반 결시라는 것은 시험이 2번 있는 중에 한 번만 결시할 경우에 이거를 처리하겠다라는 게 일반 결시고요. 모두 결시라는 건 뭐냐면 시험을 2번 봤는데 어떤 아이가 2번 다 결시를 했어요. 2번 다. 예, 그러면 이 기준에 의해서 왜냐면 우리가 한 번 결시한 아이들은 본인의 1차 때 못 봤으면 2차 때 성적이 있으니까 그 2차 때 성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결실의 인수서 만들어 주는데 아이가 시험을 2번 봤는데 그 2번 다 결시를 했어요. 또는 우리가 한 번 보는 과목들도 있잖아요. 시험을 한 번 보는 과목인데 그 한 번을 만약에 결실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결시 같은 경우에는 2번 보는 과목을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1차 지필평가 모두 결시로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모두 결시는 여기에서 보면은요. 평균 점수는 아까 제가 그 경기도는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요거 3개 중에 학교의 규정에 따라 주는데 우리는 수행평가 점수를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선택을 하신 후에 수기 계산된 점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모두 결시 같은 경우 학교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학교 자체 인정점 말 그대로 계산해서 넣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그 어디죠? 여기 매뉴얼처럼 이런 퍼센트가 안 나오죠. 자체 인정점이니까. 왜냐면 아이가 공결이면 계산된 시기에 곱하기 100%를 주면 되고, 아이가 병결일 경우에는 계산된 시기에 곱하기 80%를 아예 처음부터 입력을 해주면 되니까 여기는 퍼센티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뭐 과목의 최하점이다. 뭐 과목의 최하점에 100%를 주겠다. 병결 80%를 주겠다. 상고 100%를 주겠다. 기타계 80%를 주겠다. 이거는 이제 모두 결시도 일반 결시와 같이 비율로 들어가는 거겠죠. 자동 계산이기 때문에 비율을 넣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이스에서 지원하지 않은 그런 계산식을 사용하는 학교는 학교 자체 인정점을 부여를 눌러서 계산한 점수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자체 인정점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모두 다 이제 설정을 하셨고요. 그래서 기준을 뭘로 할 건지는 여기에 활용 팁에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학교 지침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셔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지필평가 부분에서 다른 동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나이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정점을 계산을 해주죠. 학교 자체 인정점이 아닌 만약에 그 일반 결시라든가 이런 거를 평균과 본인의 점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이제 그 계산을 해주는데 계산을 해줄 때 나이스가 가져다 쓰는 평균은 어떤 값을 가져다 쓰냐면 제가 지필평가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성적에 보면 성적 집계표라는 게 있습니다. 성적 집계표가 지필평가 통계에 보면 여기 성적 집계표가 있거든요. 이 성적 집계표는 그 조회를 해보면 과목별로 다 뜨는데 여기서 보면은 과목의 평균이 나오고요. 응시자 수가 나오고요. 결시자 수가 나오고요. 최고점, 최저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67.3점은 아이가 전학을 가거나 전입을 오면 전입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67.3, 30명이 한 명이 결시했고 67.3이었는데 100점 맞은 아이가 전학을 왔다. 전학을 오면 이 성적 집계표는 바뀝니다. 31명 그리고 평균이 100점이니까 뭐 약간 올라갔겠죠. 60, 9.2 이런 식으로 성적 집계표에 있는 여기 있는 평균과 응시생수는 바뀔 수 있어요. 전입생에 의해서. 그래서 나이스는 바뀌지 않는 순수 응시생수와 순수 평균을 총점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지필평가 과목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필평가 과목관리라는 것이 지필수행 선행작업에 지필평가 과목관리에 가서 조회를 누르면 교과마다 이렇게 마감을 하면 응시생수와 총점이 이렇게 픽스가 되는데요. 얘는 전학을 가던 전학을 오던 관계없이 항상 이것이 고정됩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는 30명이 시험을 본 거고 총점이 2020점이 맞다. 그런데 그중에 아이가 뭐 나중에 갔을 때 뭐 유예를 했건 면제를 했건 아니면 전학을 갔던 전학을 왔던 관계없이 얘는 항상 고정돼 있는 요 점수를 가지고 나이스는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한다라는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 자체 인정점을 부여할 때 평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평균도 또한 여기 있는 응시생수 나누기 총점 나누기 응시생수 요 점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평균은 67.3점이라고 보여지지만 2020 나누기 30이 67.3으로 딱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이건 보여주기 위한 거고요. 실제로는 나이스는 무한소수로 나갑니다. 평균이. 그런데 여기 보여줄 때 6, 7, 3, 1, 9, 8, 7, 6 이게 쭉 쓸 수 없으니 소수 첫째 자리로 보여지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평균도 무한소수로 나가기 때문에 학교에서 평균을 사용하실 때는 총점 나누기 응시생 을 활용해서 수기 계산을 해 주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응시생수와 총점은 여기 있는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 있는 평균을 과목 관리에 있는 응시생수와 총점을 활용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장기 결석의 경우에 수행평가 인정점을
우리가 장기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죠? 평가 계획에 몇 점을 주겠다라고 보통 다 입력을 해놓잖아요. 뭐 기본 점수 마이너스 1점이라던가, 뭐 기본 점수를 준다던가, 학교에서 다 과목별로 이제 입력을 해놓으셨을 텐데, 장기 결석생의 수행평가 인정점을 성적,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입력하면 응시생으로 인식하여 수행평가 결시생 인정점 자동 산출 시 영향을 줄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결석자를 제가 이제 기술 교사인데 어떤 아이가 장기 결석을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수행평가 점수를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장기 결석으로 수행평가 못 봤으니까 주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만들기라는 수행평가를 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자동차 만들기에 수행평가의 기본 점수가 30점 만점에 9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 결석은 최하점 기본 점수에서 마이너스 1.8점을 주기로 했다라고 평가 계획에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학생의 점수를 8점이라고 수행평가 성적 관리에다 입력을 하면 나이스는 얘가 시험을 봤기 때문에 8점을 받은 건지 시험을 안 봤는데 장기 결석으로 인한 인정점으로 8점을 준 건지 얘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시험을 봤구나. 자동차 시험을 봐서 8점을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수행평가도 각 그 밑에 응시생수하고 총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응시생수를 이 학생을 포함해서 30명 그리고 얘를 포함해서 평균이 30점 만점이니까 뭐 22.7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행평가라는 것을 그냥 뭐 아이가 뭐 그 장기 결석에서 인정점 8점 받았어라고 8점을 입력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수행평가 평균을 사용해서 학교에서 어떤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할 일이 있다. 뭐 우리가 일반 결시는 이제 1차를 결시하면 2차 고사를 갖다 쓰지만 예를 들어서 한 번 시험 보는 과목인데 그 국어를 평균 아이가 국어 시험을 안 봤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체 인정점을 산출하는 이제 여러 가지 예시 중에서 그 중에 하나가 지필평가 평균과 수행평가 평균 그리고 그 학생의 수행평가 점수를 활용해서 이제 지필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이런 그 인정점을 쓰시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시생 인정점을 산출할 때 이 수행평가 점수가 활용이 되는데 이 8점이라는 점수는 아이가 시험을 봐서 8점이 아니라 시험을 안 봐서 8점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응시생은 30명이 아니라 이 학생을 뺀 29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은 이 학생의 점수를 8점을 빼고 29명으로 나눈 이 평균이 바로 실제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이 되겠죠. 그럼 22.7점이 평균인데 8점을 빼니까는 결과적으로 점수가 올라가겠죠. 뭐 23.2점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순수 응시생의 수행평가 점수라 함은 순수 응시생의 수행평가 평균이라 함은 장기 결석으로 인정점을 부여한 수행평가 점수를 부여한 이 아이는 순수 응시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고 학교에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결석생의 수행평가 인정점을 성적 관리에 입력을 하면 응시생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결시생 인정점 산출 또는 지필평가 인정점을 수행평가 평균에 의해서 이제 고려하는 학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동 산출 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장기 결석 수행평가 인정점은 우리가 이제 순수 응시생으로 볼 수 없다. 보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활용 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어려운 말들이 써 있죠. 어려운 말들이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빨간 글씨는 치지 않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수행평가 그 인정점 산출 인정점을 설정을 했습니다. 수행평가 인정점을 관리를 했어요. 그러면 관리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이제 인정점이 제대로 나오는지 결시생 인정점 관리를 눌러야 되잖아요. 그 결시생 인정점 관리를 딱 누르면 결시한 아이가 뜨고 인정점 산출이라고 누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산출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스가 똑똑하죠. 똑똑한데 문제는 컴퓨터라는 것은 계산에 오차는 없어요. 오류는 없지만 사람이 어떻게 설정해 줬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잘 나왔나 안 나왔나
내가 생각했던 우리 학교 방식을 제대로 세팅을 했고 결과값이 제대로 나왔나를 확인하려면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계산을 했더니 내가 계산한 거랑 다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 이 지형이라는 아이를 딱 눌렀더니 얘가 점수가 나오게 된 어떤 그 계산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평균 점수 비율 전위생 제외가 맞아. 그런데 이 아이가 본인의 점수가 85점이고 평균이 67.33, 또 그 아이가 결시한 뭐죠? 2차 지필평가의 평균이 71.4,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서 결과적으로 80.16이 나왔다. 그런데 80.16에서 뭐죠? 병결이니까 80%잖아요. 80%를 계산했더니 64.13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검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아무리 봐도 내가 계산한 거와 다르다라고 하면 뭐가 다른가? 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써 있냐면 여기 매뉴얼로 보실게요. 매뉴얼로 보면 여기 있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설정한 거는 좀 다르니까 요거는 어디 있을까요? 얘를 지우고 이제 매뉴얼로 보실게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이가 47점이고 평균이 뭐 70점 어쩌고저쩌고 61.37에서 54.34가 나왔는데 그중에 80%다 보니까 43.47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수기 계산을 했을 때와 점수가 좀 다르더라. 예. 나는 43.47이 나왔는데 나는 43.48이 나왔다. 왜 0.01점 차이가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촉점 나누기 응시생을 평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스에서 보여주는 평균은 이렇게 61.37과 같이 소수 둘째 자리나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보여지고요. 나이스는 실제로 이렇게 무한소수로 나가요. 이게 61.375인데 얘를 61.37로 계산을 하면 결과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는 무한소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성적 집계표나 아니면 과목 지필평가 과목 관리에 있는 평균의 수치를 이용하지 마시고 총점 나누기 응시생수로 하면 그 평균이 무한소수로 나가잖아요. 그 무한소수로 나가는 평균을 이용해서 수기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무한소수로 나가는 거. 그거를 이용하면 엑셀로 작업을 해보시면 그러면 나이스의 결시생 인정점에 나오는 것과 내가 엑셀로 수기 계산한 값이 같이 나와요. 같은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소수 둘째 자리나 이렇게 소수점에서 그 내가 계산한 것과 나이스가 계산한 것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나이스는 무한소수로 된 평균값을 사용을 하고 내가 계산할 때는 성적 집계표에 있는 그 뭐 61.3, 뭐 61.37과 같이 소수점이 처리된 평균값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가 수기 계산할 때도 총점 나누기 응시생수, 즉 무한소수로 나가는 그 평균값을 이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여기 활용 팁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참고하시라고 자세하게 262페이지에 쭉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산출 그 결시생 인정적 부여 기준을 관리를 했으니까 성적산출 단위 관리를 해야 돼요. 단위 관리는 여기에 1학기만 해가지고 보면 국어 학년별로 돼 있잖아요. 중학교는 성적 처리 단위가 학년별입니다. 고등학교는 같은 단위를 듣고 동일 교과인 경우에 학년 구분 없이 성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학교는 국어라는 과목이 1학년에 4시간,
뭐 2학년에 4시간, 3학년 4시간이라고 해서 2학년, 3학년을 같이 묶어서 성적 처리하지 않습니다.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근학교에서 들어온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학교에 중국어가 이렇게 과목 편제가 되는 과정에서 2학년도 중국어를 2시간 배우고 3학년도 2시간 배우는데 3학년도 처음 중국어를 배우고 2학년도 처음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 진도가 같다. 같은 책, 같은 진도를 따른다. 그럼 성적 처리를 무학년제, 2, 3학년을 같이 처리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년별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기본 세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학교에 쭉 다녔던 애는 지필평가 성적도 우리 학교에 있고 중간고사 성적도 우리 학교, 아니 2차 지필평가도 우리 학교에 있고 수행평가도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그걸 단순히 합산하면 되는데 전학 온 아이들이 1차 지필평가를 가지고 왔지만 그 학생의 점수가 우리 학교 지필평가 점수에 자동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학 온 아이들, 예를 들어서 지필평가나 수행평가를 그쪽에서 보고 온 아이들의 점수를 우리가 넣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의 합산이 제대로 되겠죠. 그럼 전입생의 성적 관리가 여기에 어디냐? 26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입생 성적 관리는 학적에 가서 어디죠? 전입관리에 가면 지필평가 성적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3학년을 누르면 전학 온 아이의 이름이 떠요. 근데 얘가 만약에 지필평가 보기 전에 뭐 3월 달에 아예 전학을 왔다라고 하면 다 우리 학교에서 성적이 나왔으니까 필요가 없겠지만 얘는 6월 달에 전학을 왔으니까 4월 달에 5월 달에 실시한 1차 지필평가를 우리 학교에서 안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황전입의 이름을 딱 눌렀더니 지금 2차 지필평가가 아니라 1차 지필평가네요. 1차 지필평가 3학년. 그래서 황전입의 이름을 딱 눌렀더니 우리 학교는 국어라는 과목을 1차 때 봤는데 얘 점수가 없으니까 넣어줘야겠죠. 그럼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눌러서 얘가 그전 학교에서 국어 점수가 몇 점인가 봅니다. 그랬더니 100점 만점에 70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우리 학교에 넣어줍니다. 100점 만점에 70점인데 우리 학교도 100점 만점이니까 70점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돼요. 예. 그런데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는 얘는 사회 과목을 시험을 보고 왔어요. 1차 지필평가를 봐서 100점 받았네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1차 지필평가 때 사회를 안 봤어요. 그러면 이 점수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쓰이지 않습니다. 버려집니다. 어떤 학교 선생님이 100점 받았는데 아깝네요. 그러면 얘가 평균 돼가지고 2차 지필평가 성적에 넣어주면 안 돼요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예, 우리 경기도 학업 성적 지침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써 있죠. 재취학 편입학 학생의 성적 처리입니다. 이게 성적 지침 29페이지 경기도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했는데 그 전에 얘가 전학을 왔던 아니면 이제 재취학을 했던 이런 아이가 전학 오기 전 학교의 성적이 1차는 전 학교 게 원적 교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와서 2차를 봤어요. 그러면 1차는 원적 교과 쓰고 2차는 우리 학교 거를 써라. 그래서 학기 말 성적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 원칙은 우리 학교에서 아예 1, 2차를 봤으면 뭐 얘기할 거 없죠. 그런데 전학을 와서 1차는 전출 교과고 2차는 전입 교과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쳐서 학기 말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동일평가 성적이 중복돼요.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1차를 그 학교에서 보고 왔어요. 그런데 2차를 그 학교에서 봤는데 전학 와서 우리 학교에서 또 봤어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 있죠. 다음 주가 보통은 우리가 시험이에요. 그런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주가 시험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는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전학 갔더니 전학교가 시험을 또 봐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적교 이거에 1차 고사를 성적을 넣고 두 개가 중복되면은요. 전입교 성적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재취학 등 2회고사, 2학교 거.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평균을 내는 게 아니에요. 평균을 내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버리고 이 점수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아이가 시험을 2번 보는 게 부담스럽고 전입 오자마자 시험을 보면 범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전학을 조절을 해서 시험 보고 나서 오도록 이제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게 아이를 위해서 좋겠죠. 그다음에 아이가 동일평가 성적 미비가 된대요. 1차 고사를 안 봤어요. 그러면 2차 고사가 있죠. 그러면 재취학생 2차 고사의 성적은 당연히 하고 이 성적은 이걸로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해서 성적을 만들어줘야 돼요. 결시생 인정점 산출을 통해서. 그래서 인정점 부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모두 다 성적이 없다. 모두 다 성적이 없으면 이것도 역시 지침에 따라서 학교가 인정점 부여를 해야 됩니다. 예, 이렇게. 아까 이제 제가 요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가 1차를 갖고 왔으면 그 1차를 그대로 인정하고 2차를 중복했어도 한국 것만 인정을 하는 거지 평균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제 지필평가 성적에서 우리 학교가 1차 지필평가를 봤는데 그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 그 전 학교 점수가 있다면 그럼 우리 학교 만점과 그 학교 만점에 비례해서 환산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학교가 중국어라는 과목을 1차 때 시험 봤어요. 생활 중국어. 그런데 그 학생 학교에서는 생활 중국어라는 과목이 아예 없네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성적이 있어야 되는데 성적이 없잖아요. 성적이 없으면 중국어. 그럼 중국어 성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중국어 점수를 여기 점수를 입력하신 건 제가 중국어 말씀드리는 거 중국어. 그러면 점수가 그 전 학교 게 없잖아요. 근데 아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시 명칭을 공결로 입력을 하시면 이 학생의 2차 점수를 활용해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시험 본 중국어 점수를 활용해서 이 학생의 결시생 인정점이 산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학생이 가지고 온 지필평가 점수를 입력해 주는 것, 그게 지필평가 성적 관리다. 그리고 넣으실 때 꼭 만점 비교해 보세요. 그쪽 학교가 100점 만점에 70점이면 우리도 100점 만점에 70점인 거죠. 그런데 그쪽 학교가 40점 만점에 뭐 20점이다. 그 우리 학교는 100점 만점에 50점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이가 만약에 전출교에서 1차 지필평가를 미인정 결을 했다. 그러면 여기 이전 학교 성적 보기를 눌렀을 때 국어 미인정 결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미인정 결이라는 것은 그 학교 해당 고사의 최하점보다 낮게 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학교 국어 최하점이 몇 점인지는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지침에 따라서 그 학생이 최하점보다 낮게 뭐 학교가 만약에 최하점 마이너스 1점을 주기로 했다. 근데 최하점이 12점이다. 그럼 11점을 부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점 이렇게 보내준 것을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 학교 성적 보기에는 미인정 결이라고 써 있지만 미인정 결에 의해서 몇 점을 받아야 되는지는 전출교에서 받아서 넣어주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우리는 중국어를 배우는데 그 학교에서는 그 아이가 일본어를 배워요. 그러면 아마 학교마다 지침이 있으실 텐데 유사 과목을 인정해서 일본어 점수가 100점에 60점이면 중국어 점수 100점에 60점으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학교에 지침이 있다면 유사 과목으로 인정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학교 지침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전입교에서 1차 지필평가를 보고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1차 지필평가 처리를 막 하고 있어요.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얘를 만약에 전입생을 빨리 학적 반영을 하고 수강학생 편성을 해버리면 우리 학교 1차 지필평가 마감할 때 그 학생의 이름이 성적관리에 들어와 있겠죠. 성적관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의 성적관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학교는 마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이 들어올 때 성적을 지필평가 우리 학교 본 것이 아니니까 점수도 없고 그 결시도 아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팁은 뭐냐면 아이가 전학을 올 때 우리 학교가 1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직 처리가 안 됐다면 성적 처리가 된 후에 아이를
학적 반영하고 수강학생 편성하시라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수행평가입니다. 수행평가 성적 관리인데요. 수행평가도 보시면 3학년 조회를 누르면 이 학생이 가져온 수행평가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이가 우리 학교에 와서 수행평가를 봤다면 수행평가 점수를 입력하고요. 수행평가를 가지고 온 걸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하고 온 수행평가를 보시고 얘가 10점 만점에 주장하는 글쓰기가 10점 만점이 9점이네요. 9점. 그러면 우리는 20점 만점에 18점이다.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래서 수행평가도 계산을 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환산점을 인정을 해줘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전출기와 전입교의 지필평가 과목 만점이나 수행평가 영역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전입교의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서 점수를 환산할지 아니면 과목이 논리적인 글쓰기와 여기 있는 주장하는 글쓰기를 동의를 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다. 우리는 새로 수행평가를 보겠다라고 하면 수행평가를 또 다시 보셔야 되고요. 아무튼 학교 규정에 따라서 인정 여부와 환산을 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입생 수행평가 성적 입력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우리 본교 아이들도 성적이 다 있고 전입생도 성적을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 모든 성적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두 다 있는 성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적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학생 성적 관리는 이제 넘어가겠고요. 일단 성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모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디죠? 성적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를 하는데 아까 인정점까지 다 넣어줬죠. 그래서 결실생 인정점 관리에 가서 3학년 국어. 그럼 이제 인정점이 뜨죠. 그래서 여기에 인정점 산출을 해가지고 아이의 인정점이 맞다면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스에 있는 인정점 산출 방식이 우리 학교랑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점수를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 수동 입력을 이용해서 여기에 우리가 계산한 점수 있잖아요. 뭐 55.72 뭐 이런 식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아이의 실제 인정점은 이거예요. 이것이 아이의 성적이에요. 이거는 기준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수동 입력 눌러가지고 이 부분을 고쳐주시고 저장 누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동 입력할 게 아니니까 인정점 산출을 해서 나이스에 있는 인정점 64.1점을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시생이 있는 과목의 인정점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결시생이 있는 과목은 조회 누르고 인정점 산출을 눌러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면 그 점수들이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 이상이 없으면 저장 누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결시생이 없는 과목이다. 결시생이 없다라고 해도 결시생이 없으면 여기 아무도 안 뜨죠. 결시생 없습니다. 그런데 저장은 한 번씩 눌러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시생이 이제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입력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동 입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만약에 제가 수동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55.72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하면 기준점을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잖아요. 기준점을 입력하세요. 아이가 55.72가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기준점은 80인데 얘가 병결이면 88이 64 이게 인정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준점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것이 80%라면 이것은 100% 되는 값을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아이가 만약에 병결이 아니라 공결이라면 얘도 100%, 얘도 100% 값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80에 8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이 비어 있으면 저장이 안 돼요. 기준점이 비어 있으면. 근데 학교들이 기준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기준점이라는 것은 학생이 병결이면 어떤 계산된 시계에 80%만 학생한테 주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100%에 해당하는 요 점수가 기준점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이가 80%가 부여받는 요 점수가 바로 아이가 받는 인정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점과 인정점을 수동 입력해 주시면 그러면 아이의 그 결실의 인정점이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인정점까지 모두 다 들어갔으면 이제 모든 아이들의 점수가 다 부여된 거죠. 시험을 봤던 결시생이든 전입생이든 얘는 1차 점수가 몇 점이야, 2차 점수가 몇 점이야, 수행평가 점수가 몇 점이야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단순히 합산하는 작업인 과목별 성적 산출만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 말 그래서 국어 누르고요. 지필수행 점수 누락자 보기를 하면 없어야겠죠. 왜냐면 병결인 아이들도 다 점수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점수가 누락된 애가 없어야 정상입니다. 있으면 성적 처리 다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락자가 없다. 그래서 성적 산출 준비를 하고 산출을 하면 아이들의 성적이 산출이 됐습니다. 이게 과목별 성적 산출이다. 그래서 성적 산출이 했으니까 마감함 하면은 과목별로 마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국어부터 뭐 은미체까지 성취도 5단계, 성취도 3단계로 성적 처리되는 과목에 대한 과목별 성적 산출이고요. 두 번째로는 교양교과 이수 관리가 있습니다. 교양교과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로와 직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렇게 고등학교의 교양교과 성격을 가진 과목인데요. 얘는 이수철입니다. 이수라는 것은 얘가 패스를 했느냐 아니면 이수하지 못했느냐 페이를 했느냐 그렇게 하는데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교육과정 편제에 보면은요. 여기에 진로와 직업, 이수, 미이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예, 요 과목이 바로 이수, 미이수 과목입니다. 이수, 미이수 과목. 그래서 우리가 성적에 보면, 여기 성적 처리에 보면, 교양교과 이수 관리라고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을 누르고요. 진로와 직업, 조회를 누르면 이것을 듣는 아이들의 명단이 쭉 뜨는데요. 여기서 해주셔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수 시간과 이수 여부를 등록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전학생이든 뭐든 학기 말에 성적 산출 대상이라고 하면 얘가 1시간을 들었던 2시간을 들었던 관계없이 다 이수 학생입니다. 이수함으로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수 시간은 뭐냐면 아이가 1시간을 들었다. 쟤는 결석을 안 했으니까 34시간을 들었다. 아이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학교는 진로와 직업이 한 학기에 34시간 편성이 돼 있다. 그럼 그 계획 시수를 넣어 주시는 거예요. 계획 시수입니다. 아이가 이수한 시수가 아니라 아이가 결석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학교의 계획 시수, 주당 2시간이면 34, 주당 1시간이면 17 이렇게 교육과정 편제에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한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시수를 넣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34와 P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이러면 이제 성적 처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의 성적이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우리가 이제 점표, 그 학생용 확인 점표를 나누어 주잖아요. 그것이 성적의 성적 조회에 가면 개인별 성적 일람표 조회에 가서 학기 말을 누르면 이 학생들의 성적이 아이 개인별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너 국어라는 과목은 1차 때 이거 받았는데 이것이 환산됐고 2차 때 점수가 몇 점인데 환산됐고 해서 요 점수가 나왔어. 그리고 성취도는 C가 나왔어. 이렇게 각 과목별로 아이 한 명당 과목이 쭉 해서 한 장에 나옵니다. 그럼 아이가 본인 점수를 잘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기 말 성적 일람표 확인이라는 메뉴가 성적 조회에 성적 일람표 조회라는 메뉴에 있으니 이거를 확인하시면 아이들이 본인 점수만 잘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아이들이 성적 처리한 걸 보고 아 그렇구나 내 점수에 이상이 없구나라고 하면 이제 성적 마감 이상이 없을 때 마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감을 누르는데 쭉 내려가면 여기 조회고요. 성적 처리에 가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예, 1학기 말 조회. 그래서 예, 여기에 지금은 마감 안 됨으로 되어 있죠. 각
과목은 마감이 됐죠. 아까 제가 성적 산출하면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마감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제 저장, 이거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예, 마감으로 바뀝니다. 마감. 네, 마감됨으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학생 학부모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결제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결제라는 것은 이제 확인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결제를 받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선생님께서 반영을 하시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지필평가는 제가 이거를 바로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지필평가는 지필평가 마감 관리에서 이미 결제가 났기 때문에 여기 성적 처리,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는 이미 그것을 성적 처리가 점수가 이상이 없다라는 게 결제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영하시면 되고요. 이 성적 산출 마감 관리는 결제가 나고 나서 이상이 없을 때 그 나중에 그 반영하시기를 권장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마감됨이 되면 그때 승인 요청을 해서 성적이니까 결제 라인을 학교에서 정한 대로 이렇게 쭉 하시고 결제 라인을 쭉 하시고 이 1학기 말을 체크해서 상신을 올리면 됩니다. 올리고 그래서 상신을 올려서 더 이상 이제 결제가 다 났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 다시 가서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학부모 서비스 반영 누르셔가지고 1학기 말, 학기 말 눌러서 반영을 하시면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 서비스는 성적을 반영했다가 지울 수가 없어요. 예, 다시 반영해서 덮어쓰기는 가능하지만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적이 완벽하게 됐을 때 반영하실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는 2학년 마감 업무 승인, 3학년 마감 업무 승인, 그리고 1학년도 자유학기 성적 처리가 되고 나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 꼭 해주셔야 되는데 그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산출 마감 관리는 업무 승인까지가 이제 진정한 성적 처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이 있죠. 성적 통지표의 합계 점수는 성적 통지표, 학생들한테 통지표가 나가잖아요. 그럼 합계 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반영비율 합계 점수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보여주는 점수예요. 예, 그리고 합계 점수가 동일하더라도 성취도가 다를 수 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봤더니 이런 경우입니다. 아이가 와, 나 점수가 89.5점이야. 국어 점수가 여기 있는 요걸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 89.5점이야. 합계 점수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국어 점수가 89.5점인데 와, 너랑 나랑 똑같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나 A야. 나는 B인데 너랑 나랑 합계 점수가 똑같은데 왜 너는 A고 나는 B니? 이상하다. 선생님께 가야겠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뭐냐면 A라는 애는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더니 합계 점수가 89.50이 나왔고요. 아니, 합계 점수가 아니라 환산점이 89.50이고요. B라는 애는 계산을 했더니 89.495가 나온 거예요. 495. 그런데 합계 점수라는 것은 아까 어떻다고 했냐면 여기 앞에 나왔죠. 합계 점수는 환산 점수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얘는 89.50이니까 합계 점수가 89.50이고 얘는 89.495니까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하니까 5가 올라가고 또 9가 올라가니까 89.50이 됐죠. 그래서 셋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로 반올림해서 보여주는 점수가 합계 점수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합계 점수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원점수라고 하는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라고 돼 있죠.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점수로 기록된 걸 원점수라고 하는데 이 원점수를 성취도는 합계 점수가 아니라 요 환산점 요거 89.50, 89.495인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 원점수를 가지고 A, B를 내요. 89.50인데 얘는 89, 5가 반올림이니까 90점이 되죠.
90점이기 때문에 A가 돼요. 원점수가. 그런데 얘는 89.495니까 4는 반올림이 안 되죠. 그러니까 89가 되니까 B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과 내부적으로 숨어 있는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합계 점수가 같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아이의 성취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이 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짜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성적 처리가 잘못했어요. 합계 점수가 같은데 성취도가 달라요. 이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286페이지 보시면 왜 다른지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89.50과 89.495가 0.005점 차이로 A, B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점수는 소수점도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소수점도 중요하다.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모르죠. 네, 이렇게. 그래서 성적 처리하는 것에 학기말 성적 처리는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학기말 성적 처리가 됐으면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생활기록부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생활기록부를 작성할 때는 반영을 잘 누르는데 그렇지 않고 1학기 때는 뭐 생활기록부 쓸 것도 없지 뭐 그러면서 이제 반영을 잘 안 누르시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끝나면 선생님들께서 한 번 정도 생활기록부에 자료 반영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정보가 1학기로 되어 있어요. 1학기. 1학기로 되어 있으면 학생부에서 생활기록부 자료 반영을 담임 선생님이 누르신다. 3학년 1반을 전체 반영을 누른다. 라고 하면 1학기 성적이 생성이 돼요. 지금 현재 학교 정보가 1학기이기 때문에 자료 반영을 누르면 학기가 1학기니까 1학기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 조회에 가서 제가 이제 3학년 1반에 구연사란 아이를 눌러보면 이렇게 누르면 성적이 이렇게 3학년 국어 성적이 이렇게 반영이 됐죠.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반영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3학년 1학기 성적을 제가 반영한 거를 일단 지우겠습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삭제를 하고 성적을 삭제를 하고 성적은 있는 것지만 생활기록 반영이 성적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정보를 방학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2학기잖아요.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2학기로 저장을 눌러서 학생부를 자료 반영을 누르면 학교 정보가 나이스에서 2학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전체 반영을 누르면요. 1학기 성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1학기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보겠습니다. 3학년 조회. 누르면 아이가 들어가지 않아요. 성적이. 네. 그래서 들어가지 않죠. 3학년 성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성적은 1학기 때 반영을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방학이 지나고 나서 아차 성적을 반영을 못했네라고 한다면 꼭 뭐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 1학기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반영을 누르셔야 1학기 성적이 들어간다. 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적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전체 반영을 주로 누르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성적은 반영되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누락된 거를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이 처리 한번 되고 나면 바로바로 한번 자료 반영 눌러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은요. 이제 우리가 생활기록부를 나중에 검증을 하잖아요. 검증에는 안 뜨는데 생활기록부 담당자가 마지막에 생활기록부 마감을 할 때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잘 해석을 해보시면 뭐냐면 학기 말 성적은 8월 2일 날 처리가 됐는데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들어가 있는 성적은 7월 12일자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7월 12일에 그 이전에 성적이 한번 처리가 돼서 자료 반영을 선생님이 누르신 거죠. 그랬는데 성적 처리를 다시 하신 거예요. 8월 6일 날. 다시 하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반영을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진짜 뭐 성적이 뭐 달라졌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성적은 8월 6일 날 처리한 성적인데 생활기록부에 들어간 성적이랑 얘가 맞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를 다시 하게 되면 담임 선생님들한테 성적 처리를 다시 반영해 주세요라는 말씀을 꼭 드려야 됩니다. 성적 처리를 다시 했으니 자료 반영을 다시 해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학기 말 성적 처리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다양한 또 조회 화면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 확인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모아두는 전표용은 학교에서 어떤 거를 출력하실지 학교에서 판단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이 교과협의력이라 이렇게 분석하는 거 있을 때 필요한 도수 분표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는 사정회 같은 거에 하는 것이 있으니까 매뉴얼 보시면서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이제 문항 정보표에 성취 기준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별로 또는 성취 기준별로 이렇게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성취 기준이 뭐가 약하구나 아이들이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학년, 3학년의 성적 처리고요. 그럼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 이제 성적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유학기 성적 처리도 역시 성적이 뭐 우리가 점수가 나오는 성적 처리는 아니지만 성적 처리의 산출 기준명을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1학년도 2학기로 되어 있네요. 교육과정에서 학교 정보에서 1학기로 돌리겠습니다. 1학기, 1학기 돌리고 네. 성적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기준명을 1학년도 자유학기인데 1학기 말이라는 성적 산출 기준명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아야지만 나중에 이것이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갑니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의 성적 처리를 해주는데 성적 처리하는 것이 어디 나와 있느냐? 예, 자유학기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네요. 앞에 페이지에는. 그래서 성적 처리를 이제 피 처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피 처리. 그 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학기말 성적 산출 마감이 어디냐면 32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너무 빨리 돌려갖고 선생님 약간 혼란이 있으셨을 텐데 321페이지에 학기말 성적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1학년이라 하더라도 교양교과가 있다면 교양교과 이수 처리를 하셔야 되고 여기 교양교과 이수 관리라고 있잖아요. 여기서 1학년 뭐 지금 저희 학교는 없네요. 1학년 그 해당 과목이 뜨면 이렇게 3학년과 동일하게 이수 시간과 이수 여부를 넣어서 이수 처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유학기 성적 관리인데 자유학기 성적 관리 얘는 1학년 국어 1반을 누르면 이렇게 애들이 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다 이수 처리해 주시면 돼요. 이수 처리. 근데 제가 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다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 학교에 성적 처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 학교 재학생인 경우에 이수 처리를 하십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일주일 전에 전학을 왔어요. 그런데 그 학생한테 이수를 해줄 것인가 말 것이냐를 고민하시잖아요. 그거의 기준은 뭐냐면 1학년이니까 당연히 전입교든 전출교든 둘 중에 하나가 이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두 학교가 협의하셔서 전출교에서 우리 아직 성적 처리 안 했으니 그 학생이 전학을 갔으니까 전입교에서 성적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학생을 우리가 처리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가 성적 처리 벌써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는 성적 처리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수 처리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 대해서 얘가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이수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수 처리를 1학년은 이수 처리를 재학생은 다 해준다라는 마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1학년들도 만약에 애가 성적 처리를 해주는 위탁기관에 갔다. 그럼 그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 굳이 안 해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수 처리를 각 과목별로 하시는데요. 1학년 국어 1반 조회, 1학년 국어 2반 조회, 1학년 국어 3반 조회 이렇게 과목별로 반별로 이수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학년은 성적이 뭐 이수 처리니까 성적이 뭐 90점 A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라 하더라도 성적 산출이 됐으면 나중에 마감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지만
마감을 눌러주셔야 얘가 마감됨으로 바뀌고요. 승인 요청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언제 하냐면 성적 산출 마감 관리가 되어 버리면 학교 생활 통지표에서 학교 생활 통지표에서 수정이 안 됩니다.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감할 때는 아이들 학교 생활 통지표가 발송되고 나서 이상이 발송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선생님들 수정하실 일이 없잖아요. 가정통신문이나 어떤 그러니까 그 과목 그 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수정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 생활 통지표가 발송되고 나서 그때 성적 산출 마감하고 결제를 받으셔야지만 학교 생활 통지표 작성에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그 시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1학년도 이수 처리 자체가 성적이기 때문에 꼭 학교 생활 기록부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1학년은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생활기록부 관련이 있지만 과목 세특 필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수로 다 입력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십사. 누락되는 애들 없도록이라고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학년 또는 2, 3학년 학기 말 성적 처리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께서 매뉴얼을 차근차근히 보시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 말 성적 처리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